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면 나르시시스트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 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악마적이고 이런 것을 대응하고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거보다는 자기 안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없애고 바로잡는 것.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연애도 잘 안 하고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그런 뭐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안정돼야지 그런 걸 좀 더 연애든 결혼이든 할 거 아닙니까? 더 좋잖아요. 안정이 돼야지 누군가 더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고 되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돈도 많아, 부자야. 근데 결혼 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부족해. 이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유를 찾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차원적이고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입장인 거죠. 돈이 되게 여유롭고 안정돼 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제가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에너지를 분석하니까 이게 나르시스트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다운로드 돼서 그런 성향을 모두 갖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단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외모 때문에 외모가 부족하고 매력적이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된다. 연애를 잘 못한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다. 뭐 그 역량이 없다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외모가 별론데 결혼을 하고 많이 산단 말이죠. 이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서 결혼을 뭐 많이 하고 연애를 뭐 하고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인데 그게 점점 더 되게 심하게 성행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외모 엄청나게 꾸미고 성형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형 기술 엄청 발전하고 화장품, 뭐 헤어, 메이크업, 패션, 정보와 스킬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요즘에. 못생기게 태어나도 성형 해갖고 잘생겨질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엔 남자들도 성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 성형 강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죠? 말이 안 되죠. 외모는 상관이 없다. 아니 외모가 상관 있으면 결혼의 그 확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커플들이. 아니 요즘엔 연애도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 이게 아니에요. 외모 중요하죠. 사람들 봤을 때 외모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결혼과 연애에는 외모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율, 연애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게 나르시스트 성향이 대부분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기적이잖아요. 또 이기적이진 않다 하면 개인주의적이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서 금방 깨진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집단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단의식, 집단무의식에 문제가 있다. 의식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한때 지금도 여전히 그러겠지만 자존감 타령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 자기를 존중해야 돼. 자기가 너무 귀중해. 맞는 말이죠. 자아가 이렇게 발동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아는. 자아가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자꾸만 드러내. 그러면 이게 나르시스트로 번집니다. 나르시스트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자존심도 되게 세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 어떤 전문가가 이랬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에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류가 많은 거죠. 나르시시스트만큼 자기 자신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름다운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결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 인테리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아름다운데 그런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꾸미는 걸 더 되게 잘해서 너무나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생활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걸까요? 자존감은 여기에 별개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과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자존감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애가 과잉이 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이런 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좀 심해지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또 다시 뭐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자존감과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것 때문에 그 사회 전반적으로 연애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결혼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거는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리고 자아가 발동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근데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를 보면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얘네가 왜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굉장히 모순되고 말 그대로 보면 자존감이 높은 게 당연하고 뭐가 문제냐면 망상에서부터 비롯돼서 그래요. 망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애예요. 자기애인데 어떤 환상이나 착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데 이건 뭐다? 망상적인 착각적인 자존감이다. 개인의 객관화 작업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한다 해도 자기애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위하면 이기적이게 된단 말이죠. 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럼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1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해석하잖아요. 1차원이야. 그러면 2차원으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적이면 안 돼요.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한 비극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그냥 예로 한번 딱 들어버리면 이거 개인주의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회 현상적으로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망상적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봤자 1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자존감 타령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전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야.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또한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봤자 1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넌 자존감이 높아. 너 자존감이 낮구나. 그럼 얼마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인데 그럼 얼마나 높아지려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존감이 높으면 이상해진다고. 1차원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2차원으로 무조건 진입해야 된다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거는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2차원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왜 자존감 타령을 하냐면 제가 나르시시스트가 얘네가 이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나르시시스트가 저차원이잖아요.
저차원들이 전반적으로 똑같은데 나르시스트가 이게 좀 심해요. 저차원들은 다 이렇습니다.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기 발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이렇게 쪄들어 있는 거야. 의식이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되게 귀중한 사람이죠. 자신의 뭐 연인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단짝 친구라든가 부모라면 제일 귀중한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요. 제일 귀한 사람을. 귀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르시스트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뭐 소시오패스도 이렇고요. 사이코패스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차원들이 이래요. 저차원들이 그럼 왜 이러냐. 얘네가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저차원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이렇게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노예 근성이 되게 심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노예의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 근데 지금은 1차원이에요. 1차원 시대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아무튼 저차원 자체가 의식이 우리나라는 특히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노예 근성이에요. 저차원 자체가.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노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잖아요.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주 나쁜 악성 나르시스트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을 잡아갖고 노예로 부려. 소시오패스가 있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속여갖고 여기 가면 내가 돈을 줄게 막 직업 알려줄게 하면서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섭노예를 시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다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데 그러면 이 노예로 부리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예요.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의식에 그게 깔려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다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충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르시스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그래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갖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자신의 그 부모들에게 그건 더 나이가 많죠.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무의식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유전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집단 의식, 집단 무의식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노력하겠다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아닌 나라로 가보죠. 뭐 중세 유럽에 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어. 평민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지. 쉬지 마. 뭘 쉬어. 조금만 그냥 잠만 자고 온통 넌 일만 해. 무슨 뭐 게임을 한다고? 뭐 논다고? 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지. 넌 일만 해.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까요? 귀족에게 할까요? 노예에게 하겠죠. 만약에 노예가 없다면, 노예가 해방된다면 평민들에게 하겠죠. 귀족들은 풍요롭잖아. 우리나라 어떻죠? 완전 습관이야. 그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저는 이랬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끝 마무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왜 다 이래. 이게 무의식에 깔린 노예 근성이에요. 그럼 이게 나르시스트적인 이 요소랑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성공해야죠.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노예 마인드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자 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 작업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해요. 이거 잘못된 거 맞아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이 제가 단어와 문장에 되게 중요성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식에 딱 박혀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으로 샥 들어간단 말이죠. 계속 그 얘기를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성공할 거예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계속 이래.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 간에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어. 상하구조나 피라미드 구조, 사회적 지위, 뭐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이상향을 꿈꾼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그 자기 레벨을 이렇게 갖춰요. 레벨을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싶으니까 어때요? 다 모두 성공지향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적인 요소랑 이런 언어랑 그다음에 사회적 피라미드 구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짝 물러나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왜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갇히게 되면 뭔가 이상해져요. 뭐 사람이 싸가지 없어진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어지죠. 삶이. 그러면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잠도 자지 마. 막 게임도 하지 마. 놀지 마. 무슨 공부나 열심히 해. 너 좋은 직업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뭘 웃기지 마. 텔레비 보지 마. 책 보지 마. 게임하지 마. 왜 저래. 공부나 열심히 해. 일이나 열심히 해. 뭐 하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데 이지랄 그냥 해버리는 거야. 노예죠. 노예. 노예.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자 보세요. 1차원의 시대죠. 근데 노예는 어떤 시대에 있어야 되죠? 저차원의 시대에 있어야 돼요. 저차원의 시대 때는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딱 맞아요. 시대상. 근데 지금 1차원이고 1차원의 세상에 사는 1차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안 맞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돼요. 그럼 뭔가 잘 안 되면 뭐라고 하죠 이것을?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번아웃이 오죠. 번아웃 다음에 뭐가 오죠?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되게 심각해져요. 다른 요소도 찾아보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시대랑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노예가 아니거든요. 노예 아니니까 팡팡 놀아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병 걸려서 뒤져. 병 걸려서 뒤져 막. 근데 엄청나게 뭔가 노력해서 거기에 딱 근접했는데 자기랑 안 맞아. 엄청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어. 뭐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공부만 한 거야. 이 사람은 일만 한 거야. 불행하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멍청한 거예요. 똘빡이에요. 똘빡. 개 등신이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불량식품도 먹고 게임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뭐 약간 이상한 짓도 해보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공부를 시켜갖고 성공시켜야 된다고 공부만 시켜. 절대 게임 못하게 하고 절대 친구들도 못 사귀게 하고 막 이래.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멍청이가 되죠. 미치려고 하죠. 만약에 이 부모가 그렇게 시켰어. 그럼 얘가 그걸 따랐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정신병자 돼요.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목표 지향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번아웃 오겠죠. 뭐 공부만 하든 일만 하든 간에 자기가 나르시스트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성공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뒤돌아봐요. 엄청나게 불행하죠. 노예가 나 노예였어. 이렇게 되는 거. 시간은 막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뭐 돈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잘하고 뭔가를 조금 얻은 건 있겠지만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존감 타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노예 근성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싫어하고 그 외부적인 사람들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게 살아라. 왜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그 의식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약간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집단화하거나 아니면 연결 지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되게 힘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존감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걸 역으로 다시 보자면 그만큼 남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압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존감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은 수준이 되게 낮다. 그리고 이게 이기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놀아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강요받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적인 걸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존감과 그 이기적인
마인드셋은 자기 방어적, 방어 기제 이걸로 요즘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노예로 살아라 이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걸 뛰어넘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된다. 진짜 얻는 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복은도 없고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예로 살기 싫단 말이죠.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그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는 약간 노예 마인드가 이렇게 쇠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살면 노예이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팡팡팡 놀자 막.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해. 이기적이면 안 돼. 그러면 뭐 남에게 막 퍼줘야 돼? 희생해야 돼? 막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차원으로 진입하고 이런 노예의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삭제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까요? 귀족의 마인드셋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귀족이 팡팡팡 놀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사치 부리고 막 이럴까요? 아니죠. 귀족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얘네 귀족은 이제 통틀어서 좋은 직업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아니면 머리를 쓰는 직업 상위에 있는 어떤 그런 레벨의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귀족들이 다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노예에 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지식도 더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되게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알고 있고 일하는 방법도 알고 있겠죠.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지금 그냥 열심히 해. 그냥 막 싸대기 딱 들고 열심히 하면 장땡이야. 그냥 열심히 해. 그냥 너무나 단순 무식하죠. 그럼 귀족들이 그냥 열심히 해. 그냥 이랬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일하겠죠. 일을 뭐 찍고 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남에게 일을 시킬까요? 아니죠. 얘네는 되게 상위 레벨의 어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겠죠. 그냥 단순한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육체와 뇌가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와 여가 전체적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에너지 이런 것을 분배해 갖고 되게 효율적으로 일한단 말이죠. 얘네가 왜 공부를 하고 얘네가 왜 책을 많이 읽고 얘네가 왜 책을 쓰고 얘네가 왜 출판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지식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죠. 얘네가 막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책 쓰고 막 공부하고 자료 막 수집하고 이러겠습니까? 역사 막 기록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단순 무식하게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게 약간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착한데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봐봐요.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성향이 좀 갖고 있으니까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약간 세뇌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착한 여자인데 이런 성향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정말 비효율에다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 다 납득을 하실 거예요.